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무엇인가? 커먼 레일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압 펌프입니다. 이 구멍은 1차 펌프에서 연료가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아갑니다. 얘를 구동시켜서 하나, 둘, 셋 고압을 만들어서, 즉 저압 펌프에서 온 연료를 여기서 받아서 나갈 때는 200바, 300바, 400바, 500바, 또 1000바, 1500, 2000바 이런 식으로 고압이 올라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레일로 연결됩니다. 요만한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에서 인젝터 1, 2, 3, 4번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놓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호TV 구독자님, 지난 시간에 파일럿 분사와 메인 분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스트 분사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여러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파일럿 분사란 가열 플러그를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가열 플러그가 고장이 나도 시동성은 좋다. 그런데 매연이 안 나오는 자동차는 가열 플러그가 살아있다. 그럼 매연 나오는 차는 가열 플러그가 죽어있다? 이런 결론인데, 이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가열 플러그가 고장이 나든 살아있든 매연과는 별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인 분사는 자동차가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포스트 분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포스트 분사, 언제 분사하는 것인가? 포스트 분사는 배기 초, 배기 중, 배기 말 이렇게 구분했을 때 배기 말에 분사를 합니다. 그런데 배기 말 분사된 연료가 엔진으로 들어간다? 이런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혹시 권영호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여러분들의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이 증가했을 때 주변에 있는 어느 업체에서 물었더니, 또는 주변 지인들께 물었더니 포스트 분사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이유는 포스트 분사 때문이다라는 설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분사가 뭔데? 포스트 분사는 분명히 배기 말에 분사한다. 배기 말 분사라는 얘기는 배기가스로 나가는 곳에 분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역류해서 엔진으로 들어간다? 절대로 이럴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는데, 밸브 개폐식이 선도를 이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자동차도 있고 디젤 자동차도 있고, 또 역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커먼 레일 자동차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모든 자동차는 이런 밸브 개폐식이 선도를 가지고 자동차 엔진이 시동도 걸리고 주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밸브 개폐식이 선도가 변형이 없을 때 정상적인 출력을 낼 수 있고 연비도 좋아지고 비정상적인 배기가스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동차 검사에 합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즉 자동차 정비기능사 시험을 가면 나오는 문제가 이 밸브 개폐식이 선도입니다. 산업기사 시험을 가더라도 밸브 개폐식이 선도는 나옵니다. 이 개폐식 선도에서 제가 표시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배기 밸브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열려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가 배기 밸브가 닫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폭발 행정은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폭발을 합니다. 피스톤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완벽하게 내려가는 하수점이 되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이 부분에서 배기 밸브가 열립니다. 곧 미리 배기 밸브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피스톤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수점으로 열릴 때 피스톤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까지 내려가는 중이에요. 이게 배기 밸브가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배기가스가 들어와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보셨던 포스트 분사가 배기 매니홀드 쪽으로 분사를 해주면 이미 열려있기 때문에 배기가스는 나가는 겁니다. 나갈 때 여기서 새로운 공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를
흡입을 한다. 그리고 압축. 그 다음에 상사점을 지나면 이 디릿이 지나서 메인 분사를 합니다. 여기서 연소가 돼서 최대 힘이 나오는 이 지점부터 폭발을 한다. 피스톤은 내려간다. 곧 상사점 꼭대기에 있던 피스톤이 조금 내려가야 메인 분사에 의해서 커다란 힘을 쓰면서 피스톤은 내려간다. 이게 동력입니다. 뻥 터지면 내려보내죠. 크랭크 축은 돌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4가지 행정, 4행정을 하기 때문에 4스트로크 엔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기 밸브가 열리는 시기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군데 표시를 했습니다. 각도를 그렸을 때 하나, 둘, 셋 3등분 했다 했을 경우에 여기를 배기 초, 배기 중, 그리고 여기를 배기 말입니다. 배기 말 분사한다. 분사된 경우는 배기 매뉴얼을 타고 가서 DPF를 클리닝한다. 그러니까 DPF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만일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기 매뉴얼가 터졌어요. 그래서 흡입 매뉴얼 쪽으로 간다. 혹시 이런 자동차가 여러분의 자동차일까요? 배기 매뉴얼가 터져가지고 흡입 쪽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배기가스가 나가는 도중에 흡입구로 들어간다. EGR 장치밖에 없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관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관, 이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그 정도로 관을 타고 경유가 엔진으로 들어간다. 분사된 경유가 흡입 공기와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압축하고 폭발했을 때 타고 배기가스로 나가겠죠. 여러분, 실린더가 있습니다. 내부에 피스톤이 있다. 그리고 커넥팅 로드가 있고 크랭크 축에 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린더 여기에서 경유 분사를 합니다. 피스톤이 이만큼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크랭크 축은 돌아서 반대로 오겠죠.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옵니다. 여기 있던 크랭크 축은 없어졌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다시 커넥팅 로드는 이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스톤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폭발을 하는 건데 이렇게 흡입이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 배기 쪽으로 나가는 배기 통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일부의 가스를 흡입구 쪽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EGR입니다. EGR입니다. 이거는 늘 열려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겁니다. 곧 고온의 배기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식혀주기 위해서 EGR 쿨러라는 걸 달았습니다. EGR 쿨러는 뭘로 냉각시켜? 냉각수로 냉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EGR 쿨러 파이프는 EGR 쿨러가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고 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가스가 지나간다. 고온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다가 물을 연결해서 여기 주변을 냉각을 시켜서 가도록 얘가 워터가 되는 겁니다. 인, 아웃이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면서 EGR 쿨러 내부를 통과되는 배기가스의 온도를 낮춰준다. 만일에 이 속으로 이 배기장치 이쪽으로 경유를 분사해서 포스트 분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간다. 그러면 피스톤이 정상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곧 공기를 압축하는 게 아니고 흡입할 때 연료가 들어왔고 그거를 압축할 때 연료 가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액체나 다름없습니다. 그게 압축이 되면서 피스톤이 쫙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곧 커넥팅 로드가 또 부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커넥팅 로드가 부러졌다라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부러집니다. 톡 부러져서 실린더 블록을 치고 나옵니다. 여기가 깨져서 물도 쏟아지고 오일도 쏟아지고 시동은 꺼져 버리는 견인해서 가서 봤더니 엔진이 구멍을 났다고 하더라. 혹시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이 있다면 포스트 분사에 의한 경유가 EGR 쿨러를 거쳐서 즉 이렇게 흘러서 엔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포스트 분사는요, DPF 쪽에 문제 있을 때 잠깐 분사하는 겁니다. 엔진이 폭발할 정도로 많은 경유를 분사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소량입니다. 배기가스로 나갈 때 분사한다고 그랬으니까 배기 말에 분사하면 배기관 타고 나간다. 가다 보면 DPF가 있다. 그리고 배기관을 연결돼서 저 뒤로 나간다. 곧 여기서 분사된 연료가
흡입구 쪽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간다고 치고 피스톤이 압축할 때 피스톤 링을 타고 엔진 오일로 내려간다? 절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무엇을 들었든지 간에 포스트 분사에서 분사된 경유가 실린더, 피스톤입니다. 흡입구 쪽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배기입니다. 배기 말쪽에 분사된 경유가 이쪽으로 안 나가고 어떻게 재수 없어서 이쪽으로 들어갔다 했을 경우에 이쪽으로 연료가 가고 공기가 들어갔습니다. 피스톤이 움직일 때 주르륵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엔진 오일 담궈지는데 오일팬 크랭크 축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정량의 오일보다 더 많은 양이 된다. 자, 이런 논리인데 대한민국의 자동차든 또 외국의 자동차든 또 디젤차든 간에 연소실로 경유가 소량 찔끔찔끔 들어갔다고 해도 피스톤과 실린더 틈을 이용해서 오일팬으로 쏟아진다? 그러진 않는다. 대신에 인젝터가 가령 빵꾸 났다. 그래도 시동이 꺼졌으면 꺼졌지 오일이 늘어날 정도는 아니다. 어느 날 오일이라도 체크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엔진 오일을 게이지를 뽑았습니다. 스틱을 뽑았어요. 뽑았더니 평상시에 F선까지 있었거나 뭐 이 F선 이하에 있던 오일이었는데 정상 레벨보다 위로 올라왔더라. 여러분들은 엔진 오일이 왜 늘어났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봤던 누군가가 해줬던 말 포스트 분사 때문에 엔진 오일이 늘어난다던데 포스트 분사 때문인가? 포스트 분사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제는 이상한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왜? 모두에서 보여드렸던 이겁니다. 이 축이 뭘로 회전시키냐면 캠샤우트에 물려서 돌아갑니다.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그때 고압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고압이 레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레일로 갔을 때 적절한 압력, 즉 공회전 시에 260바, 250바, 270바, 280바 이 정도 압력이고요. 주행을 할 때는 1500바, 2000바 올라갑니다. 그때 과도한 압력이 생겼을 때 엔진이 돌고 있으니까 여기서 생성되는 압력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 속에 피스톤이 오락내락 합니다. 오락내락 하는데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를 타고 즉 압력이 넘치니까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 가운데로. 가운데는 크랭크 축이 있다고 그랬죠. 이 크랭크 축이 빙빙 돌아가니까 크랭크 축 있는 크랭크실로 왔다가 여기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헤드에 붙어 있습니다. 오일이 새지 말라고 여기에 리테너가 있고요. 이 속으로 오일이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도 리테너가 있습니다. 근데 안쪽에 압력이 높아지니까 리테너 틈을 비집고 나와서 곧 캠축이 돌아가는 데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틈에서 경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오일의 양이 점차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엔진 오일이 늘어났다 하면 이쪽 리테이너가 불량인가? 그러지 마시고요. 고압이 과도하게 생성됐던 어떤 원인이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목격한 저를 찾아왔던 자동차 중에는요 몇 대 봤습니다. 엔진 오일 스틱에서 정량을 봤을 때 8리터 들어가는 자동차 오일입니다. 그런데 자그만치 4리터가 더 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했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AS 자동차입니다. 당연히 AS를 가시도록 했습니다. 안 가신답니다. 왜? 경유가 엔진 오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더니 인터넷으로 찾아서 보셨습니다. 전부 다 포스트 분사라는 말을 하더라. 제가 해준 말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봤더니 속수무책, 대안이 없더라. 그래서 서비스를 찾아가십시오라고 했더니 안 간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답니다.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영호TV 시청자님, 구독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